아까 지나가는 걸.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 중에 이제 영토가 있는데, 우리나라 영토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전시 홍보하는 그 영토 박물관이 있습니까? 영토만 주제로 한 박물관은 아마 없고요. 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하는 박물관은 있습니다. 예, 뭐 울릉도에 있는 독도 박물관, 예. 뭐 영토 컨셉으로. 그건 독도와 이제 그 동해 문제. 국토부에서 관리를 한다는데 예. 왜 그러는 거죠? 거기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예. 영토라는 의식과 관련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독도 박물관 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이제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또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 찾기가 좀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11월 개관하게 되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영토 관련 자료는 이제 그 영상물 정도만 있다고 하는데, 글쎄 지금 뭐 이 영토 문제가 뭐 특히 동북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동북공정에서 이제 역사회고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영토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련 유물들을 전시도 하고 또 그래서 홍보도 하고 이런 어떤 영토 박물관 개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영토의 문화에 대한 중요성은 아주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우리는 이 영토와 관련된 자료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서양 고지도와 우리나라 상서 전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관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상을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상서 전시실에 전시 콘텐츠를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우리가 특별 전시 때 영토 이런 주제로 특별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측과 뭐 협의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중앙도서관은 저희 소속 기관입니다. 네, 영토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우리 영토 전용관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우리의 영토에 대해서 그 관련 유물들을 보여주고 또 그 뜻을 제대로 알리고 이런 그 전용관이 필요하다는. 저희로서는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는 전용관은 잘 모르겠고, 일단 코너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국토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아주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국토부 구상. 지금은 아직 구상 단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내년에 이제 평창에서 이제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뭐 아주 의미 있는 이제 행사고, 일본, 중국은 이미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D-100일 이제 성경기원 음악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걷기대회도 했고,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위원장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인데, 예산도 저희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아직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민간에서 이제 지원받기로 한 부분도 있고, 또 정부에서 좀 더 지원을 바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민간 부분은 민간 부분대로, 또 정부 예산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예산 추가 협의 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지원하실 생각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물론 민간 부분에서도 노력할 부분이 있고요. 또 정부 부분도 이제 예산 부분에서도 좀 더 추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베니키아 호텔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취지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는 관광공사 사장이 하는 게 나아요. 네. 베니키아 호텔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사실은 베니키아 호텔이라는 것은 이제 국내 호텔 체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의 예약 체인으로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비교적 작은 예산 가지고 인지도도 많이 올려놓고 또 고객들의 만족도 상당히 괜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09년 이후로 이제 한 14억 원을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3년간 2만 3천 명 정도 이용을 했군요. 그러니까 연간 한 7,500명이 이용을 했고, 가맹 호텔이 51개니까 1개 호텔당 한 연간 150명 이용. 그러니까 이용률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약 체인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위 매니케아의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된 손님들만 거기서 동계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호텔들이 그 전체 객실의 한 5% 이내만 매니케아의 그 이름으로 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밖에 이용자들 가운데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 방에서. 그 51개 호텔 중에 이제 44개 호텔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연결이 됐는데 25개 호텔, 약 60% 정도가 한 3시간, 4시간 정도 3만 원, 5만 원 받고 대실 영업을 하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대실 영업을 못 하게 돼 있죠. 대실 영업을 하니까 뭐 이용자 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대실 영업을 하는 까닭은 뭡니까? 대실 영업 관련한 그 공식 조항은 이 등급 심사나 그 기준은 없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아까 말한 그 매니케아 예약 손님하고 관계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대실 영업을 못 하게 돼 있는데 대실 영업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직접 확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그 라브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실이라는 거 있지만은 국제적으로 볼 때도 특급 호텔들도 소위 데이유스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새벽에 도착하는 관광객들이 반나절만 호텔 필요하는데 그러면 데이유스라는 그런 이런 명분으로 반나절 값으로 방을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매니케아 호텔들이 이런 경우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대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직 파악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거 파악이 된다면은 그거는 지도하고 그 매니케아 호텔로서 이제 격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 한식당 문제 아까 뭐 특급 호텔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한식당 문제가 나왔지만 이곳에서 한식당을 갖고 있는 것은 예, 사실 한식당 갖고 있는 매니케아 호텔들이 한 20% 정도, 22%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이해가 됩니다. 사실 한식당 지금 아까도 그 말씀 나왔지만은 한식당은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활용해야만이 이렇게 그 영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사회 고위층에 있는 분들은 손님을 대접할 때 일식이나 중식이나 양식 많이 가고 한식 많이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들이 한식당을 운영해도 잘 운영이 안 되고 계속 적자만 나는 것이 결국에는 양식이나 일식이나 중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고치려면은 또 이제 한식의 어떤 그 브랜드 가치를 우리가 국내에서도 올릴 필요가 있고 정말 맛있는 한식들 많이 개발할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